서윤아,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 아니니. 제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본처였던 큰어머니는 제게 상복 대신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천한 것의 핏줄은 주방에서 손님들 국밥이나 퍼라. 그게 제게 허락된 유일한 자리였죠. 그로부터 딱 15년이 지난 어제, 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건 바로 그 큰어머니와 이복 오빠였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면서요. 오늘은 평생 그 여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제가 어떻게 그들을 발 아래 두고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혼외자입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이름난 중견기업의 사장이셨고 제 어머니는 그 회사의 1층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본가로 돌아갔고 어머니는 저를 홀로 낳아 길렀습니다. 제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늘 숨어 지내는 삶이었습니다. 명절이면 골방에 숨어 숨죽여 물던 어머니의 뒷모습. 아버지가 가끔 찾아올 때면 쥐어주던 몇 푼의 돈봉투. 저는 제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죄악이고 수치라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습니다. 본가 사람들에게 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제가 25이 되던 해 평생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만 쳤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버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복 오빠가 찾아와 흰 봉투 하나를 던지며 말하더군요. 이제 뜯어먹을 핑계도 죽었으니 다신 우리 집안 얼씬도 하지 마라. 그 순간 뼛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죠.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어머니의 삶이 그리고 내 존재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치가 아니라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서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어머니가 남긴 전세금 3천만 원을 들고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운 음식뿐이었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 월세를 얻고 시장 구석에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정성. 어머니가 늘 제게 밥을 차려주시며 하던 말씀이었죠. 세상에 정성 들여 안 되는 건 없단다. 현실은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3시에 가락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채소를 떼오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를 때까지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한겨울에는 찬물에 손이 얼어터져 피가 나도 고무장갑 한번 바꿔 낄 돈이 아까워 그냥 버텼습니다. 대형마트의 밀키트와 싼값에 밀어붙이는 프랜차이즈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화학조미료를 일절 쓰지 않고 천연 재료로만 맛을 내는 비법 소스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잠은 하루 2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반찬 가게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며 날개를 달았습니다. 조미료 알러지 있는 우리 아이가 유일하게 먹는 반찬이에요. 친정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40대, 50대 주부님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제 작은 가게는 연매출 100억대의 프리미엄 식품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홈쇼핑에 진출하고 백화점 식품관에 제 브랜드가 크게 걸리던 날 저는 텅 빈 매장 앞에서 남몰래 우열했습니다. 드디어 해낸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쉽게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푸드의 대표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잊고 있던 과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를 물려받아 방만하게 경영하던 이복 오빠가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상태였습니다. 오빠는 제 회사의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너 밑바닥에서 시작할 때 쓴 그 3천만 원 원래 우리 아버지 돈 아니냐? 그럼 네 회사 지분 절반은 내 거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그는 대형 로펌을 고용해 소송을 걸고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로 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혼외자가 아버지 돈을 훔쳐 도망가 세운 회사라는 헛소문이 돌며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또다시 그들의 폭력에 숨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골방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회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이복 오빠가 어떻게 공금을 횡령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도 직정에 몰린 아버지의 회사를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인수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큰어머니와 이복 오빠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생 저를 벌레 보듯 하던 큰어머니가 엎드려 울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서윤아,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 아니니? 저는 그 손을 조용히 쳐내며 말했습니다. 제 가족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뿐입니다. 2번 다시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평생 자리 잡고 있던 깊은 구멍이 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웠던 회사에 간판을 내리고 제 회사의 공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세상의 편견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싸우고 있는 미혼모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혼외자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제 삶을 일궈낸 서윤 그 자체입니다. 태어난 출신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끝맺을지는 온전히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누군가로 인해 혹은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눈물 지는 분이 계신가요?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이 깎아내린다고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꿋꿋하게 당신의 삶을 지켜내세요. 언젠가 당신도 저처럼 환하게 웃으며 이 거친 세상의 주인이 되실 테니까요.